혹시 요즘 연락하는 친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예전엔 그렇게 자주 만나던 사람들인데 언제부턴가 전화 한 통하기가 어색해진 경험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필요 없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번호는 수백 개인데 정작 마음 편히 연락할 사람은 손에 꼽고 모임에 나가는 것도 귀찮고 혼자 있는 게 더 편하다고 느끼십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75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년 이후 사회적 관계의 질이 행복과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중년 남성의 62%가 친한 친구가 3명 이하라고 답했고 50대 이상 성인의 38%가 외로움을 느낀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나이 들수록 친구가 필요 없어지는 7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이 변화가 자연스러운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필요 없다고 느끼게 될까요? 나이 들수록 친구가 필요 없어지는 이유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가 필요 없어지는 첫 번째 이유는 에너지 보존 본능 때문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슴도치들이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서로 몸을 붙이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가시에 찔려서 아프고 너무 멀어지면 추위에 얼어 죽는다. 사람 사이의 거리도 이와 같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관계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를 아끼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젊었을 때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넓히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면 체력도 떨어지고 정신적 에너지도 한정되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불필요한 만남에 시간과 감정을 쓰기보다는 정말 중요한 사람들에게만 집중하고 싶어집니다. 명절이나 동창회에 가면 형식적인 인사와 안부만 주고받는 게 피곤하게 느껴지고 집에서 쉬는 게 더 나은 선택처럼 여겨집니다. 한 50대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주말마다 친구들 만나러 다녔는데 요즘은 만나고 나면 피곤해서 이틀은 누워 있어야 해요. 만나서 무슨 대단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옛날 얘기만 반복하다 보니 굳이 만나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3명에서 5명의 사람들을 선택하고 그들과의 관계에만 집중하세요.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둘째, 만남의 형식을 바꿔보세요. 긴 술자리나 시끄러운 모임 대신 조용한 카페에서 차 한잔 하거나 산책하면서 대화하는 것도 좋습니다. 에너지 소모가 적은 만남 방식을 찾으세요. 셋째, 온라인으로 연결을 유지하세요. 직접 만나지 않아도 메시지나 전화로 안부를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유지됩니다. 가벼운 연락이 부담스러운 만남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 없이도 소중한 관계를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가 필요 없어지는 두 번째 이유는 가치관의 차이가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가 같지 않으면 서로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이는 살아온 방식과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면 함께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젊었을 때는 취미나 관심사가 비슷하면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삶의 경험이 쌓이고 각자의 가치관이 뚜렷해집니다. 누군가는 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누군가는 건강을 중시하며 또 누군가는 가족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달라지면 대화가 통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친구는 은퇴 후 전원주택에서 소박하게 살고 싶다고 하는데 다른 친구는 여전히 사업 확장만 생각하고 있다면 서로의 이야기가 공감되지 않습니다. 한쪽은 느긋하게 사는 법을 얘기하고 다른 쪽은 더 큰 성공을 꿈꾸니 대화의 접점을 찾기 어렵습니다. 한 60대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창시절 절친이었던 친구와 최근에 만났는데 정치 얘기가 나오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더라고요. 서로 목소리만 높아지고 결국 싸우고 헤어졌어요. 40년 우정이 한순간에 깨지는 걸 보니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낫겠다 싶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가치관이 다른 친구와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민감한 주제는 피하세요. 정치, 종교, 돈 문제처럼 의견이 갈릴 수 있는 주제는 애초에 꺼내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공통된 관심사나 추억 위주로 대화를 이어가세요. 둘째, 다름을 인정하세요. 친구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졌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 의견도 존중해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셋째,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새로운 친구를 찾으세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취미 모임이나 봉사활동 등에서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그러면 불필요한 갈등 없이 서로 편안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가 필요 없어지는 세 번째 이유는 경쟁과 비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교는 모든 고통의 시작이다. 이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순간 마음의 평화가 깨진다는 의미입니다. 중년이 되면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은연중에 비교하게 됩니다. 누구는 승진했고, 누구는 사업에 성공했고, 누구는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갔다는 이야기들이 오갑니다. 겉으로는 축하해주지만 속으로는 초라한 내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내가 잘 되면 친구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고 자랑처럼 들릴까봐 조심스럽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중년 남성의 53%가 친구 모임에서 경제적 비교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거나 사업이 어려워진 시기에는 잘 나가는 친구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고문처럼 느껴집니다. 한 55세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창회에 갔더니 다들 고급 차를 몰고 오고 골프장 얘기만 하더라고요. 나는 차도 없고 골프도 못 치는데 그 자리에 있는 게 너무 민망했어요. 그 후로는 연락이 와도 핑계대고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비교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성공의 기준을 바꾸세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건강, 가족, 마음의 평화가 진짜 성공입니다. 남들의 기준에 나를 맞추지 마세요. 둘째, 솔직하게 말하세요. 요즘 사업이 어렵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허세를 부리거나 숨길 필요가 없는 사람들과만 어울리세요. 셋째,
비교하지 않는 활동을 함께 하세요. 등산, 산책, 낚시처럼 돈이 들지 않고 자연을 즐기는 활동은 비교나 경쟁과 무관합니다. 함께 땀 흘리고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누가 더 잘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비교로 인한 피로에서 벗어나 편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가 필요 없어지는 네 번째 이유는 실망과 배신의 경험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배신하지 않을 친구는 없다. 다만 아직 그 순간이 오지 않았을 뿐이다. 이는 인간관계에서 실망은 피할 수 없다는 냉정한 현실을 의미합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를 무조건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돈 문제로 틀어진 관계, 뒤에서 험담한 사실, 어려울 때 외면당한 기억들이 쌓입니다. 특히 중년에는 사업이나 투자로 인해 친구와 금전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관계의 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친구였던 사람이 돈이 오가고 나면 남보다 못한 존재가 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중년 남성의 41%가 친구와의 금전 문제로 관계가 끊어진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것도 속상하지만 더 큰 상처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감정입니다. 한 58세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년 지기 친구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도와달라고 했어요. 어렵게 돈을 빌려줬는데 연락이 끊기더니 나중에는 번호까지 바꿨더라고요. 그 뒤로는 아무도 믿지 않게 됐어요. 혼자 사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실망에서 벗어나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요? 첫째, 과거의 상처를 정리하세요. 그 사람이 나쁜 것이지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의 배신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을 의심하는 것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일입니다. 둘째, 경계를 명확히 하세요. 친구라도 돈 거래는 신중하게,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을 쓰거나 줄 수 있는 만큼만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친구니까라는 말에 무조건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셋째, 작은 신뢰부터 쌓으세요. 모든 사람을 처음부터 깊이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신뢰를 쌓아가며 상대의 진심을 확인하세요. 그러면 과거의 상처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관계를 열어갈 수 있게 됩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가 필요 없어지는 다섯 번째 이유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타인보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젊었을 때는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 인정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면 남은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남들과 어울리느라 내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내 마음을 돌보는 것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취미 생활을 즐기는 혼자만의 시간이 오히려 행복하게 다가옵니다.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50대 이후 성인의 68%가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안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기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의미입니다. 한 62세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퇴하고 나니
사람 만나는 게 의무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처음엔 외로웠지만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좋아졌어요. 아침에 산책하고 책 읽고 음악 듣는 게 누구 만나서 떠드는 것보다 훨씬 평화로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건강한 고독을 즐길 수 있을까요? 첫째, 혼자 할 수 있는 취미를 가지세요. 그림 그리기, 글쓰기, 악기 연주, 정원 가꾸기 등 혼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으세요. 이런 취미는 누군가와 함께하지 않아도 만족감을 줍니다. 둘째, 명상이나 사색의 시간을 가지세요. 하루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들여다보세요. 이는 자기 이해를 깊게 하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셋째, 고독과 외로움을 구별하세요. 고독은 선택이고 외로움은 결핍입니다. 혼자 있어도 충만하다면 고독이고 혼자 있는 게 괴롭다면 외로움입니다. 고독을 즐기되 진짜 외로움이 느껴질 때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러면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혼자서 행복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가 필요 없어지는 여섯 번째 이유는 역할 변화로 인한 정체성 혼란 때문입니다. 퇴계 이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역할로 정의되지 않는다. 역할이 사라져도 나는 여전히 나다. 이는 직장이나 사회적 지위를 잃어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년이 되면 은퇴, 자녀 독립, 부모 역할 축소 등으로 사회적 역할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회사 부장이라는 명함이 사라지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기 어려워집니다. 직장 동료들과는 퇴사 후 연락이 끊기고 자녀들은 독립해서 떠나고 배우자와도 대화가 줄어듭니다. 갑자기 내 존재 이유가 사라진 것 같은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친구를 만나도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고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져 사람들을 피하게 됩니다. 한 57세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예퇴직하고 나니 만날 사람이 없더라고요. 회사 사람들은 내가 있을 때만 연락했고 친구들은 요즘 뭐 하냐고 물어보는데 대답할 게 없어요. 집에만 있으니 아내도 답답해하고 나도 우울해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역할 상실에서 오는 혼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 새로운 정체성을 만드세요. 전 회사원이 아니라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 글을 쓰는 사람 같은 새로운 자기 정의를 내리세요. 역할이 아닌 취향과 관심사로 자신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새로운 커뮤니티를 찾으세요. 직장 중심의 인간관계에서 벗어나 취미나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세요. 나이, 직업과 상관없이 공통 관심사로 연결된 관계는 더 진정성 있습니다. 셋째, 배움을 시작하세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공부를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목표가 생기고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늙어서도 배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삶의 활력이 됩니다. 그러면 역할이 사라져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가 필요 없어지는 일곱 번째 이유는 죽음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늙어가면서 떠나는 법을 배운다. 집착을 버리고 홀로 서는 것이 노년의 지혜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죽음을 받아들이며 불필요한 관계에 집착하지 않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중년이 되면 주변에서 친구나 지인이 세상을 떠나는 일을 자주 겪습니다. 장례식장을 오가며 삶의 유한함을 체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언젠가는 나도 떠날 텐데 굳이 복잡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은 시간을 의미 없는 만남에 쓰기보다는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 깊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집니다. 또한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평등합니다. 돈, 지위, 명예가 아무 의미 없다는 걸 깨닫고 허상을 쫓던 관계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한 65세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친한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장에서 보니 그렇게 많던 사람들도 사흘 지나니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 뒤로 생각이 바뀌었어요. 수백 명 아는 것보다 진심으로 마지막을 함께할 사람 한두 명이 있으면 된다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죽음 앞에서도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진심을 나누세요. 형식적인 만남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관계를 만드세요. 요즘 어때? 같은 가벼운 인사가 아니라 정말 힘들었지. 나도 그랬어. 같은 진솔한 대화를 하세요. 둘째, 미루지 마세요. 만나고 싶은 사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지금 연락하세요. 내일은 늦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가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용서하고 화해하세요. 과거에 틀어진 관계가 있다면 먼저 손 내밀어 보세요. 죽음 앞에서 자존심이나 원한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말할 수 있을 때 하세요. 그러면 언젠가 떠나는 그날까지 후회 없는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로버트 월딩어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관계는 우리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든다. 외로움은 독과 같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많은 것을 이루어 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풍요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어려울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 한 명이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필요 없다고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고립과 외로움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양보다 질, 많은 사람보다 진심 어린 한 사람. 그것이 중년 이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연락하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오늘 전화 한 통 걸어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